2016학년도 사회문화 6월 평가원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영역을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2번 문제는 저희 연구실의 실장님 고르셨습니다. 일탈 이론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듣고 그리고 제가 지금 2번 문제를 정리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공무원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빈출 주제 중에 하나가 일탈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탈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일단 일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아노미 이론 나오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노미 디르켄과 머튼 두 개 구분해서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아노미는 디르켄과 머튼을 좀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2013년 국가직부터 계속 강조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다시 잘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 차별규제 이론 있고요. 그 다음 낙인 이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사회자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로 인해서 수감된 사람 중 일부가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어울리는 동안 범죄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공유하게 되고 때로는 함께 지내던 수감자들로부터 범죄 기술을 배우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호적인 태도의 공유, 그 다음 범죄 기술의 학습, 다시 얘기해서 차별적인 교제 통해서 현재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니까 갑은 차별교제 이론이 되는 거고요. 자, 을 볼게요. 범죄는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간의 괴리로부터 야기되는 긴장 때문에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둘 사이의 괴리니까 결국은요. 머튼의 아노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병이에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주위로부터 지속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서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주위의 지속적인 따가운 시선이죠. 그러면 이거는 낙인 이론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의 이론은요. 차별규제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이에요. 이 일탈행동의 원인을 사회통제의 강화에서 찾는다. 이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탈행동의 원인을 사회통제의 강화에서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죠. 이건 기능론적 시각이거든요.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기능론이 되니까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이에요. 을의 이론은요. 일탈의 구조적인 원인보다는요.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이래요. 자, 일탈 행동의 구조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요건이 일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거시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요거는 낙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탈이 발생하는 개인의 내면적인 상호작용 과정의 영향을 되게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은 낙인 이론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낙인에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가 되고요. 3번이에요. 병의 이론은요. 행위를 규정하는 특정 행위를 일탈행동으로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죠. 이게 낙인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동일한 행동을 해서 다 동일한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쉽게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낙인이 찍히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낙인 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낙인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을 평가하는 기준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보통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틀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이에요. 갑의 이론, 차별규제 이론, 그 다음 병의 이론, 현재 낙인 이론 둘 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적 관점으로 일탈을 설명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현재 맞는 표현이 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에요. 병의 이론은요. 갑, 을과 달리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면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진다고 본대요. 근데요. 오히려 낙인 이론은요.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는 게 하나의 다른 일탈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낙인 이론은 어떤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탈 행위를 딱 봤을 때 그걸 나쁜 일이라고 규정짓고 그 다음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저지를 거라고 낙인을 찍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최초의 일탈을 그냥 가만히 놔둬요.
내버려둬요. 그럼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게 되면 낙인 찍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낙인이라는 규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또 다른 일탈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요, 낙인이론은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걸 해결책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2번을 5번 문장 틀린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장이 다 조금씩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오답이 지금 정답으로 바꿀 때, 정답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서요. 이 문제의 선지들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